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제가 공모주에 특화해서 채널을 꽤 오랜 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공모주 경험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의 내용들이 공모주를 막 시작한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첫 공모주가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공모주린이 분들은 아마 공모 청약 과정에서의 용어나 개념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를 보면서 필수 정보와 핵심 용어 그리고 개념들 한번 쫙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는 청약 전에 전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개념들 그리고 청약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 카테고리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청약 전 단계부터 출발해 볼게요. 먼저 공모주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란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는 주식을 뜻하는데요. 자, 찬찬히 설명드려볼게요. 어떤 회사가 처음에 설립이 될 때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는 않죠. 설립 초기에 자본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투자 기관들만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게 되면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는데요. 이때 자금을 유입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방법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주면 그때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공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며 강점은 뭔지 위험 요소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이걸 IPO라고 합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고요. 영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최초로 대중적으로 공개한다. 이렇게 기업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팔게 되는 그 주식, 그게 바로 공모주가 되는 겁니다. IPO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해 모집하고 공모하고 이렇게 최초로 매각하게 되는 주식. 이때 그 주식을 사게 되는 주체가 바로 기관 투자자나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당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상장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하고 싶으면 우선 상장을 주관하는 이 상장 업무를 맡을 증권사를 선정을 하고요. 그 증권사가 이 기업의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 거래소에다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통과를 해야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통과한 기업은 또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 증권신고서에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회사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주식을 얼마나 공모하는지, 얼마에 팔고 싶은지 등등등. 즉, 이 증권신고서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보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에 그래, 너희 회사 공모하는 주식 살게. 살려고 신청할게. 라고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바로 공모주 청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중간에 과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청약 사이에 수요 예측이라는 게 실시돼요. 수요 예측은 공모주 청약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공모가를 결정하게 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주관 증권회사가 이 공모 예정 기업의 공모 희망 가격을 제시해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를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팔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과연 주관사가 제시한 이 공모가가 적정한 것인지, 이 제시된 밴드에서 어떤 가격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수요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수량을 적어서 내거든요. 기관들이 우리보다 조금 먼저 공모주를 신청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적인 공모가가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 확정이 되고요. 우리는 그 가격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 체크해야 하는 주요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우선 수요 예측 경쟁률,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 그 다음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경쟁률이야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니까 좋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가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관회사가 제시한 공모가 밴드 내에서 어떤 가격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은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공모주를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뜻해요. 왜 그런 약속을 하느냐? 그래야 배정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상장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찍어낸 공모주를 기관들이 받아서 수익만 반짝 내고 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같이 가준다고, 같이 더 들고 가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잖아요. 상장 후 주가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에게 조금이라도 배정을 더 해줍니다.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주식을 못 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3개월 뒤, 6개월 뒤, 이때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신청하고 확약 기간도 길게 설정을 했다면 그만큼 이 회사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총 신청 수량 중에 의무 보유 확약이 신청된 수량이 많을수록, 즉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신청한 기간은 15일 1개월 확약보다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증권신고서나 수요 예측 결과는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 설명서의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트를 접속해서 찾고자 하는 기업명 검색하고요. 서류 중에서 투자 설명서를 열람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게 들어있으니까 찾고자 하는 내용은 컨트롤 F,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저는 투자 설명서에서 수요 예측 결과를 찾을 때 경쟁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약 전에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청약을 시작해 볼까요? 청약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준비물 딱 2가지.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와 돈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 증거금이라고도 하죠. 자, 우선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별로 다 달라요. 선정한 주관 증권사가 다 다를 테니까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투자 설명서를 열고요. 여기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설명서고요. 인수인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인수인이라는 게 IPO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모든 증권사를 말해요. 증권사들이 주식을 인수해서 일반 투자자, 우리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해외 증권사에서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요, 해외 증권사 빼고 7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묻는 분들 늘 계시더라고요. 여러 증권사에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요. 작년부터 중복 청약 금지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1개 증권사만 선택을 해서 청약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증권사에 청약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배정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를 택해야겠죠. 하지만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청약 2일차까지 경쟁률 상황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약 가능한 증권사 계좌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두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나중에 경쟁률 우위를 따져보면서 가장 유리한 증권사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할 수 있게끔요. 이 부분은 뒤에서 배정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런 질문도 꼭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청약기간 내에 KB증권에 청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대신증권에 새로 청약을 하면 요것도 중복 청약에 해당되는지, 아니요, 청약기간 내에 취소하고 새로 청약을 하신 거면 나중에 청약한 것만 살아있어요. 중복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아무튼 증권사 계좌는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개설을 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청약 증거금을 준비해 볼까요? 청약 증거금은 청약할 주식수 곱하기 공모가 곱하기 50%로 계산이 됩니다. 증거금률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50%를 곱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뭘 뜻하느냐? 내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금액의 50%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걸 뜻하죠.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는 30만 원이고 나는 10주를 청약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요한 돈은 30만 원 곱하기 10주 곱하기 50%에서 150만 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래 10주를 사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50만 원으로 10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증권사 계좌와 청약 증거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청약 절차만 남았죠? 진짜 쉬워요. 해당 증권사 앱이나 HTS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메뉴에서 공모주 청약 탭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공모주 청약이나 공모 청약. 그리고 청약을 하실 때는 원하는 청약 수량을 입력하고요. 환불금을 받을 계좌와 배정받게 되는 주식을 어디로 받을 건지 그것만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청약까지 했으니까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배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비례 방식 100%로 배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비례 방식이라는 것은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즉, 돈을 많이 입금하고 많은 수량을 청약한 사람이 더 많이 배정받게 되는,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다 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배정 방식을 개선했는데 비례 방식 2분의 1 이하, 균등 방식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어요. 총 그 증권사에 배정된 주식 수를 반은 비례 방식, 반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을 하도록 바뀐 거예요. 여기서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균등 방식 50%, 비례 방식 50%로 딱 정해진 물량 내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규정에서는 균등 방식 50% 이상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50%, 50% 정해진 물량 내에서 배정을 해요. 아래 예시에서 KB증권이 배정받은 총 주식수가 100주라고 하면 KB증권에 청약한 사람들은 이 100주를 다 나눠서 배정을 받게 되는 건데 100주 중에 50%는 균등 방식으로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균등 방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총 청약 건수는 32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32명이 KB증권을 통한 청약에 참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총 청약 수량은 15,000주예요. 32명이 청약한 모든 수량을 더하면 15,000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선 KB증권의 총 배정 물량 100주 중에서 균등 배정에 활용되는 물량은 몇 주인가요? 100주 곱하기 50%에서 50주겠죠? 이 50주를요, 청약한 32명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게 균등 방식입니다. 50주 나누기 32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56이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 32명에게 한 주씩은 다 똑같이 배정을 하고요. 그러면 18주가 남게 되잖아요. 이 18주는 추첨을 통해서 한 주씩 추가로 배정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주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운이 좋아서 2주를 받게 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균등 방식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똑같은 수량, 동일한 수량을 받는 건 아니고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 방식 이해되셨죠? 그래서 균등만 노리고 청약할 분들은 보통 최소 청약 수량 10주만 청약하시면 돼요. 왜냐? 10주를 청약하나, 100주를 청약하나, 500주를 청약하나 모든 청약자들이 받는 균등 배정 주식 수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추첨해서 한 주씩 더 받게 되는 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 균등만 노리고 10주 청약 시에 필요한 증거금은 10주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50%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최소 청약 수량 10주만 청약을 했는데 균등 배정 수량이 9주가 되는 경우. 이때 나는 9주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주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증거금률이 50%라서 우리가 5주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10주를 청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주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쉽죠? 9주나 배정이 된 건데 내가 10주를 청약해서 나머지 4주를 못 받게 되면 이때 해결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청약할 때요. 추가 납입 동일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자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입금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요. 이런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법이에요. 청약일에요.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을 미리 조금 계산을 해보고 곱하기 2 수량을 청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균등 예상 수량이 9주라면 곱하기 2해서 18주가 나오는데 청약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에 맞춰서 20주를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0주를 청약했다는 건 내가 10주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입금했다는 뜻이니까요. 9주가 배정됐을 때 한 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이 되고 나머지 9주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균등 방식과 관련된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비례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예시고요. 총 배정 물량이 100주니까 비례 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은 몇 주일까요? 마찬가지로 100주 곱하기 50%에서 50주겠죠. 이때 KB증권의 총 청약한 수량이 15,000주였잖아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5,000주 총 청약 주식수 나누기 비례 물량 50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00대 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300주 이상을 청약해야 안정적으로 비례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비례 경쟁률 최소 이상은 청약을 해야 한 주를 받겠죠. 그래서 이때 내가 비례 배정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내가 청약한 수량 나누기 비례 경쟁률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에서는 청약 건수가 중요하고요. 비례 배정에서는 비례 경쟁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균등과 비례를 따로 설명드리면 꼭 이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균등과 비례는 따로따로 청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괄 청약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 청약 수량 10주만 청약을 하셔도 균등과 비례 동시에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은 KB증권에다가 비례는 대신증권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청약하는 거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중복 청약 금지 규정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0주만 청약을 했는데 앞의 사례처럼 비례 경쟁률이 300대 1이면 비례 배정은 빵주, 한 주도 못 받잖아요. 10주 나누기 300 하면 0.03이니까 당연히 한 주도 배정을 못 받겠죠. 내가 10주를 청약했을 때 비례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이어야 비례 한 주라도 받게 될 텐데요. 보통 비례 경쟁률 10대 1 미만인 공모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주만 청약하면 그냥 균등만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때문에 균등과 비례를 따로 청약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비례 청약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546입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례 배정 시에 한 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면요. 546입 제도를 적용해서 배정을 합니다. 546입이라는 게 소수점 0.5까지는 버리고 0.6 이상은 올림해서 한 주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어려우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시에 비례 경쟁률이 한 125대 1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은 70주를 청약했고요. B라는 사람은 80주를 청약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 비례 배정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할 때 A는 70주 나누기 125 해서 0.56이 나오고요. B는 80주 나누기 125 해서 0.64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 다 한 주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소수점인데 하실 텐데 이 중에서 한 주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546입에 따라서 소수점이 0.5대인 A는 소수점을 버리게 되니까 한 주도 못 받게 되는데요. B는 소수점이 0.6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올림에서 한 주를 받게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무조건 받는 게 100%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주 차이로 누구는 한 주를 받고 누구는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546입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해보세요. 비례 경쟁률이 125대 1이니까 125주는 청약을 해야 최소 한 주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125주에 한참 못 미치는 80주만 청약을 했는데도 한 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만 잘 활용을 하면 청약 증거금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자금을 훨씬 줄여서 효율적인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청약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은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요. 2일 차에 실시간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최종 비례 경쟁률을 미리 예상을 해보고요. 비례 한 주를 받고 싶으면 예상 비례 경쟁률 곱하기 0.6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두 주를 노린다면 곱하기 1.6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세 주를 노린다면 곱하기 2.6, 네 주는 3.6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산을 해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청약 단위에 맞게끔 수량은 맞춰서 올림하거나 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제가 청약 이틀 차에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예상 비례 경쟁률하고 546입 적용 주식수 정보를 공유하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어떤 증권사에 청약을 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네, 균등은 당연히 배정 물량이 많은데 청약 건수는 적은 곳이 유리하겠죠. 비례는 비례 경쟁률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균등과 비례에 더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KB증권은 배정 물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기는 한데 계좌 수도 굉장히 많은 증권사예요. 카카오뱅크 때 83만 건 이상이 접수됐거든요. 그래도 배정 물량이 많으니까 균등이나 비례나 둘 다 조금 무난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배정 물량이 2순위로 많은데 확실히 KB증권 대비해서는 계좌 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특히 계좌 개설에 특혜가 없는 증권사로 유명해요. 20일 제한이 풀리는 경우도 잘 없고 너무 카카오뱅크나 신한솔과 연계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꼼수도 없고요. 그래서 배정 물량이 많은 편인데 계좌 늘리기가 쉽지 않은 증권사라 균등해서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도 괜찮아요. 배정 물량은 대신증권하고 동일한데 지금까지는 대신증권보다 신한금투의 계좌 수가 조금 적은 경향을 보였거든요. 신한금융투자는 IPO 주관을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신한금투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한은 카카오뱅크 연계로 개설 가능한 증권사에 추가됐고 또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미래에셋과 하나금융투자는 배정 물량이 적은데 워낙 계좌 수가 많은 증권사들이라서 불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영과 하이투자는 배정 물량이 적지만 워낙에 계좌 수가 또 적은 증권사들이라 유리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런 정보를 미리 다들 파악하고 최근에 계좌를 엄청 열심히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청약 건수로 적어놓은 것보다 2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특출나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 주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청약 수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비례 경쟁률이 가파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실 텐데, 미리 하나를 콕 집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정답은 최대한 계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 2일차 오전까지 비교해서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2일차 오후에는 청약이 몰리면서 막 계좌 이체라든지 증권사 서버 다운이라든지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공모주보다는 조금 서둘러서 청약을 마무리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최대한 제 딴에는 공모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과연 이해가 잘 되실지,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말이 쉽지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